요즘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여기저기서 중국 개입 부정선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개입 부정선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의심하는 시점은 바로 박근혜 대선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은 누구보다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이야기가 자주 나왔죠. 그럼 그 시절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완전히 독립적이었을까요? 오늘 말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입니다. 먼저 이거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가 정치, 경제, 안보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중국과의 협력을 안 했을까요? 2002년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친공산권 성향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박근혜 집권 선호했고요. 그럼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려고 중국이 긴밀한 작업을 안 했을까요? 대통령이 된 후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인민군 사열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결국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 설치 결정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걸로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죠. 실제로 박근혜 집권 시기에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사드 차량을 막아서고 전자파 피해를 이유로 결사 반대하는 장면들,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TV 뉴스에서 이 난리도 아닌 장면 보신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사드 설치를 계속 지연시킵니다. 사드 설치 막겠다는 거 박근혜는 중국에 약속 지켰습니다. 사드 배치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016년 9월 30일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거 공식 발표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박근혜가 탄핵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라지고 나서 2017년 4월 26일 드디어 사드 일부 장비가 설치됩니다. 사드 설치 차량 막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 이번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드 설치 차량 길을 열어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요. 2019년 9월 7일 사드 배치 완료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2017년 3월 초 박근혜 정부가 사라진 뒤 중국은 본격적으로 한한령을 내리고 경제적 보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 역사적 사실이라 부정할 수 없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촛불 전국이라 그냥 거저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할 말 진짜 많은데 이미 유튜브에 도울 선생님이 너무 강하게 문재인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셔서 저는 좀 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심과 추측을 말씀드리면은 임기 말 박근혜 풀어주면서 문재인 자신을 건들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 더 의심스러운 거는 윤석열이 문재인을 한번 건들려다 곧장 후퇴합니다. 박근혜에게 가서 사과도 하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윤석열이 성격에 조국이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잡아 넣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결국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유는요. 문재인을 건드리면 윤석열 자신의 부정선거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잡기 전에 우선 자신의 선거 기록을 선관위 서버에서 삭제할 필요성을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공격하기 전에 선관위 서버 빼와서 증거가 될 만한 기록 삭제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서버 접속 비밀번호도 법정 증언에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공격하기 전에 선관위 서버 빼와서 증거가 될 만한 기록 삭제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저는 의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 내용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입니다. 이처럼 부정선거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 가도 국민의힘 당사에 가도 선거 끝나면 다들 모여서 부정선거 있었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부정선거였다는 목격담과 증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선거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이 분위기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보면 부정선거 이야기를 선거 홍보수단으로 쓰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현수막에서 유세장에서 부정선거 네 글자 강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타령만 하는 정치인들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구닥다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정치를 맡기자고요? 다시 말하지만 부정선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 구닥다리들 이제 뽑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과 책임을 말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합시다.